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도 이제 3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영입이 시급한 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드필더 연쇄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드필더 연쇄 이동과 관련한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기자로 유명하죠. 스카이 이탈리아의 잔루카 디 마르지오가 인테르 쪽에서 바이언 측에다가 파바르 이적 데드라인을 29일 오후 3시까지로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밤 늦은 시간 새벽까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적료는 3천만 유로의 일시불에 더해서 300만 유로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디 마르지오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적시장 전문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파바르 거래의 중요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찰로바가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을 것. 인테르는 화요일까지 바이에른에게 파바르 이적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청했고, 바이에른은 임대 제한이 거절된 후 찰로바를 위해 첼시와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오늘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파바르가 떠나게 될 경우 바이언은 백업 센터백과 백업 오른쪽 백이 동시에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찰로바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카이 독일의 플레텐버그 기자 역시도 투엘은 오늘 찰로바와 접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에른은 영입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첼시는 완전 이적을 원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이제 영입 옵션인 거니까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영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적료를 어느 정도 제시할 경우에 영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부라고 할 수 있고, 첼시는 무조건적인 완전 이적, 만약에 설령 지금 당장 완전 이적이 안 되더라도 임대에도 의무 완전 이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의무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이에른은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 투엘 감독이 아우크스부르크하고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비를 보호할 수 있는 6번 홀딩 미드필더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투엘은 키미와 고레츠카 그리고 라이머를 클래식한 6번 미드필더가 아닌 8번 미드필더로 보고 있다. 6번 미드필더는 홀딩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얘기하고 8번은 약간 좀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6번 미드필더가 현재 부족하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비상시에는 2군 팀의 파블로비치를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영입해달라고 돌려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그 바이에른의 백업 미드필더인 흐라벤베르가 빌트지 편집장이죠. 바이언 전담 기자기도 한 크리스탄 풀코하고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조금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기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제 풀크 기자는 맥토미니가 현재 바이언이 6번 영입 명단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선수다. 바이언 보드진들은 맨유 및 그의 에이전트와 맥토미니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은 맥토미니 임대 계약에 관심이 있고 흐라벤베르와 임대 수합 계약이 논의되고 있다. 즉 이 둘을 맞바꾸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맨유도 지금 미드필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맥토미니가 떠날 경우 미드필더 추가 보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라벤베르와 맞교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온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플레텐버그 기자가 약간 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리버풀이 며칠 안에 흐라벤베르 영입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투엘 감독이 지휘하는 현 바이언 중앙 미드필더들 중에서 흐라벤베르는 네 번째 역할을 맡고 있기에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현재 순서가 키미, 고레츠카, 라이머 그리고 흐라벤베르 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흐라벤베르는 백업에서도 좀 많이 밀려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흐라벤베르는 정기적으로 경기에 뛰고 싶어하고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 흐라벤베르는 지금까지 잠재적인 수합 거래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폴코 기자가 맥토미니와 수합 거래를 할 거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흐라벤베르가 이적 시장 데드라인까지 지켜봐야 할 선수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바이언이 찰로바와 그 맥토미니 영입을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흐라벤베르와 또 이제 파바르가 떠난다면은 바이언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 공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뭐 최전방 공격수는 케인과 추포모팅이 있고요. 또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무시알라와 밀러, 왼쪽 윙포워드는 코만과 텔, 오른쪽 윙포워드는 사네와 그나브리, 수비형 미드필더 두 자리에 키미, 고레츠카, 라이머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도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투엘 감독이 불만이 있는 건데 흐라벤베르가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적 자체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토미니가 다른 능력들은 상당히 떨어지긴 하지만 수비력은 좋으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돌려 쓰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기들은 아마도 키미와 고레츠카가 조금 중용되겠지만은 수비가 좀 필요한 경기에서는 키미와 맥토미니가 뛸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라이머는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풀백도 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지난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는 마즈라이가 교체 아웃됐을 때 라이머가 들어와서 오른쪽 풀백을 수행을 했었죠. 라이머는 그 라이프치히에서도 오른쪽 풀백 역할도 종종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은 알폰소 데이비스와 게레이루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앙 수비도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렇게 3명밖에 없잖아요. 파바르가 떠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찰로바는 중앙 수비수와 오른쪽 풀백을 전부 다 설 수 있으니까 센터백 백업도 설 수 있으면서 또 이제 마즈라이의 백업도 설 수 있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 나갈 때는 마즈라이가 아닌 찰로바가 이제 선발 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스리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알폰소나 게레이루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이언의 최우선 영입 목표는 일단은 찰로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영입 목표가 맥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언의 일정을 놓고 보면은 쉽지 않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9월 3일에 천적인 메넨글라드바흐를 만납니다. 바이언이 분데스리가 팀들 대부분과의 맞대결 전적에서 크게 앞서는데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특히 최근에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심지어 메넨글라드바흐가 고전하고 있던 시기에도 바이에른은 메넨글라드바흐만 만나면은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9월 16일에는 이번 시즌 초반에 가장 분데스리가에서 잘 나가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버쿠젠을 만나게 됩니다. 레버쿠젠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말 선수 보강을 잘하면서 돌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두 경기는 다소 쉽습니다. 보훔은 지금 뭐 강등 후보로 불리는 팀이고 포칼 1라운드 프로이센 민스터와의 경기도 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라이프치히는 슈퍼컵에서 바이언이 완패를 당했었죠. 0대3 대패를 당했었는데요. 그러고 이제 그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5위이자 이번 시즌 현재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바이에른, 레버쿠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등과 함께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프라이부르크를 만나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 원정을 떠나고요. 지난 시즌도 후반기에 마인츠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우승을 실패할 뻔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승격팀인 다름슈타트를 만난 다음에는 라이벌인 도르트문트 원정을 떠납니다. 즉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이제는 시작을 하니까요. 다만 이제 맨유가 맥토미니를 떠나보내게 된다면은 그러면 수비적인 미드필더 영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명백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카세미루가 이번 시즌 초반 첫 두 경기에서 상당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에 그 제이미 캐러거가 카세미루에 대해서 라이스와 카이세도에게 1억 파운드 이상 이적료를 지출하는 게 카세미루에게 7천만 파운드를 지출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그 하나 1200억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그 오버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세미루는 분명 지난 시즌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월요일 울버햄튼하고의 경기에서 상당한 우려점을 자아냈는데 그의 나이가 만 31세에다가 계약 기간이 4년 남아있다는 걸 보면은 더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캐러거가 이제 칼럼에 적은 내용인 건데요. 라이스와 카이세도는 장기적인 미래를 본 영입의 표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스와 카이세도는 6, 7년 동안 돈을 아끼기 위해 지금 큰
돈을 쓴 거다. 장기 플랜이라는 거죠. 반면에 카세미루는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선수가 맞긴 하지만은 7천만 파운드의 가치는 없다. 맨유가 바르셀로나에서 더용을 데려오려고 했다가 실패하면서 패닉 바이를 하게 된 것이다. 카세미루를 영입할 경우에는 2년 후에 비슷한 거액을 들여서 다시 대체자를 영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불만이 있었던 팬들을 달래기 위해 거액의 연봉으로 계약한 뛰어나지만 늙은 선수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카세미루의 주급이 30만 파운드인데다가 계약 기간이 4년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카세미루가 있게 됨으로 인해 이미 더 젊은 선수를 영입할 기회까지도 놓치게 됐다. 엔소 페르난데스라던가 라이스라던가 카이세도 같은 선수들을 영입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실제 그 카이세도가 첫 두 경기에서 부진을 보이니까 이런 식의 밈들이 상당히 많이 떠돌았어요. 그냥 뭐 케밥이나 파는 뚱뚱한 아저씨에 불과하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놀리는 밈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어요.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뭐 이 뚱뚱한 아저씨가 뛰고 있는 모습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카세미루가 현재 뛰고 있는 모습이다. 막 이런 식으로 밈들이 조금 악성 밈들이 떠돌았는데 저는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카세미루의 부진에는 물론 뭐 카세미루가 운동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건 맞아요.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부상도 있고 하면서 예전보다 떨어진 건 맞지만은 문제는 카세미루의 파트너로 마운트와 부페를 세웠다는 데 있어요. 왜 에릭센이 나왔을 때는 지난 시즌 별 문제 없이 돌아갔었거든요. 하지만 에릭센이 없을 때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였는데요. 실제 그 지난 시즌 에릭센과 부페 그리고 카세미루가 동시에 뛴 경기들에서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셋의 조합은 완전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테나흐 감독이 에릭센이 아닌 마운트를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아무래도 거액을 들여서 영입하다 보니까 이 영입이 올바른 영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썼는데 첫 두 경기에서 상당히 안 좋았죠. 울버햄튼전 사실 무승부에 그쳤어야 되는 경기였고요. 근데 이제 오심덕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고 토트넘전도 졸전 끝에 0대2로 패했는데 마운트가 이제 부상 후 빠지면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 에릭센이 선발 출전했는데 경기 시작하고 초반에 2실점 허용하면서 무너졌으나 부페가 1골 1도움을 올렸고 에릭센이 1골을 기록했고 또 이제 카세미루가 1골을 넣으면서 3대2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제 노팅엄전에 카세미루의 활약상은 정말 뛰어났었는데요. 볼터치도 무려 104회를 가져갔고 패스도 73회를 성공시켰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23회에 달했고 또 이제 볼 리커버리가 무려 8회였고 경합 승리가 7회였고 태클 성공 5회 이거 엄청난 수치죠. 거기에 더해 클리어링도 4회를 기록했고요. 롱패스 3회 성공시켰고 유효 슈팅 2회에 가로채기 1회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던 카세미루가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 맥토미니가 떠나게 되면은 카세미루의 백업이 없어요. 카세미루 지난 시즌에도 퇴장으로 상당 경기들을 빠졌었죠. 그것도 2번이나 퇴장을 당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이를 고려하면은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 맨유는 루크쇼와 말라시아가 동시에 부상 후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특히 루크쇼의 부상 상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1월에나 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맨유의 선수단을 놓고 보면은 맥토미니가 떠난다면은 공격에 호일룬과 마르시알. 근데 호일룬 현재 부상이죠. 마르시알도 부상 많은 선수죠. 왼쪽 윙에는 이제 레시포드와 가르나초 그리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의 부페와 산초가 그나마 뛸 수 있고 또 이제 마운트가 뛸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윙에는 안토니와 펠리스트리가 뛸 수 있고요. 조금은 패스를 공급해주는 미드필더에는 에릭센과 마운트가 설 가능성이 있는데 마운트 좀 불안해요. 그리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또 한 자리에는 카세미루와 영입되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카세미루처럼 수비에 집중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에 루크쇼와 말라시아지만 현재 둘 다 부상이죠. 중앙 수비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메가이어 그리고 바란과 린델레프 이렇게 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은 완비사카와 달롯 그리고 골문은 오나나와 히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왼쪽 풀백과 수비적인 미드필더 영입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맨유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로 모로코의 월드컵 돌풍을 견인했었던 피오렌티나 수비형 미드필더 소피앙 암라바트를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8월 26일에 뭐라고 적은 거냐면요. 암라바트가 현재 그 피오렌티나 선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는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이적이 결정되기 기다리고 있다. 6월 말부터 맨유가 우선순위에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맨유로부터 공식 입찰은 없었다. 맨유는 암라바트 거래 조건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가 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거래 조건은 이제 뭐 피오렌티나가 원하는 이적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 거겠죠. 거기에 더해 이제 그 하루 뒤에 또다시 이제 글을 적으면서요. 암라바트는 피오렌티나 경기에 소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리그 경기에 소집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오늘 앞서 밝혔듯이 암라바트는 그의 이적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피오렌티나 1군 팀과 더 이상 경기하거나 훈련하지 않을 것이다. 6월 말부터 맨유를 기다리고 있는 암라바트라고 한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맨유가 암라바트 영입을 시원하게 이렇게 지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인수 협상이 현재 그 아직도 난항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적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적료를 지출할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가 판매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맥토미니를 팔아서 암라바트를 영입하거나 메가이어를 팔아서 암라바트를 영입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선임대 후 완전 영입 같은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그 제이슨 버트 기자가 맨유가 토트넘 수비형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 깜짝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름 이적 시장 초반에 호이비에르 영입을 위해 3천만 파운드 이적료를 제시했고 이를 토트넘이 수락했으나 호이비에르 선수 개인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적이 결렬된 바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호이비에르는 최근 사우디로부터 세금 지출 없이 4,500만 파운드라는 높은 연봉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현재 호이비에르는 비수마와 사르에게 밀려 두 경기 교체 출전에 그치고 있다. 맨유는 테나흐가 중앙 미드필더 영입을 촉구하고 있다. 테나흐는 바이에른 2군 감독 시절 호이비에르를 잘 알고 있다. 바이에른이 맥토미니 영입을 추진 중이다. 맨유는 맥토미니 영입을 원하는 구단들에게 줄곧 4,500만 파운드 이적료를 고집했으나 이 가격을 내려야만 이적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맨유의 영입 1순위는 암라바트인데 현재 올드 트래포드에 돈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맨유가 왼쪽 풀백 옵션으로 다양한 선수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현재 그 쿠쿠렐라와 대화 중에 있고 첼시에 임대 제한 중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또한 마르코스 알론소 그 이전 첼시에서 뛰었고 현재 바르셀로나 소속인 그리고 레길론도 리스트에 남아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맨유는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 직접 지도했었던 탈리아 피코의 상황에 대해서도 문의를 한 상태다라고 한 겁니다. 아마도 그 왼쪽 풀백은 영입보다는 선임대 후 영입 뭐 이런 조건으로 선수 데려오는 쪽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레길론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우도지와 벤 데이비스에 밀려서 공식 대회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맨유도 정말 힘든 일정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아스널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즌 초반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라이턴과 홈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엔 뭐 번리, 팰리스는 다소 쉬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인 브렌트포드를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승격팀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만난 다음에는 맨시티와 맨체스터 더비 경기가 있습니다. 즉 이적 시장 마감 이전까지 현재 공석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백업과 그리고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심한 왼쪽 풀백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맨유와 바이언만이 아닌 많은 팀들이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선수 보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적 시장 데드라인까지 혹시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다면은 한준 TV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